전 세계가 거부하지만 아직도 지나친 환상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 중국은 대단해. 중국은 우월한 나라야. 우리는 어딜 가든 환대받거든. 중국으로 와서 살아봐 얼마나 대단한 나란지 알게 될 거야. 우리는 아시아 최고 대국이거든. 그러나 중국 최고 인플루언서의 충격 발언에 베이징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중국인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녀는 불과 한 달 전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한국은 우리보다 열등한 나라야. 하지만 팔로워 2천만 명의 그녀가 자신만하게 뱉으니 말이 불과 48시간 만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유럽에서 그녀가 자신있게 중국 여권을 보여주자 공항에서 5시간 동안 감금당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하자 마법처럼 모든 것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중국인으로 사는 게 부끄러웠어요.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 VIP 라운지. 저는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활주로를 바라보며 샴페인을 홀짝였어요. 림페이님, 곧 탑승 시간입니다. 직원의 공손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죠. 중국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더우인 팔로워 2200만 명. 한 번의 라이브 방송으로 최고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패션 사업가이자 인플루엔서. 그게 바로 저 림페이였어요. 휴대폰을 들어 올리자 순식간에 143만 명이 접속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유럽으로 출발해요. 이번 파리로마 투어에서 매출 3억, 조회수 3억 찍을 겁니다. 댓글창이 폭발했죠. 여신님 너무 예뻐요. 유럽 정복 가자. 언니 따라 명품 백 샀어요. 저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천천히 돌렸어요. 라운지 직원들이 준비한 과일 플레이트, 제 옆에 쌓인 10개의 명품 가방들. 오늘 제가 입고 있는 건 샤넬 가을 신상이고요. 이 가방은 에르메스 버킨이에요.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에어차이나 직원들이 일렬로 서서 저를 맞이했어요. 기장이 직접 나와 악수를 청했고 승무원들은 저와 사진을 찍고 싶어 했죠.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앉아 다시 라이브를 켰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퍼스트 클래스예요. 명품 가방 10개를 하나하나 카메라에 담으며 말했어요. 이게 제 놀이터예요. 12시간 뒤 파리에서 뵙겠습니다. 위챗 모멘트에 사진을 올렸어요. 12시간 뒤 유럽아 준비됐니? 업로드 5분 만에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비행기가 샤를 드골 공항 활주로에 닿았어요. 저는 설렘으로 가득했죠. 입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도 여전히 들떠 있었습니다. 빨간색 중국 여권을 건네며 환하게 미소 지었어요. 심사관이 여권을 받아들더니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눈썹이 찌푸려지고 시선이 차갑게 식었어요. 옆으로 가세요. 그의 손가락이 옆문을 가리켰죠. 네. 무슨 문제라도? 제가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다시 한번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킬 뿐이었어요. 별실로 끌려가듯 들어갔습니다. 차갑고 무미건조한 공간이었어요. 형광등 불빛만 쨍했죠. 가방 여세요. 직원이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캐리어를 열었어요. 명품 가방 10개가 하나씩 꺼내졌습니다. 에르메스, 샤넬, 디올. 아까 라이브에서 자랑스럽게 보여줬던 그 가방들이 이제 검사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였어요. 다 꺼내세요. 전부요. 화장품 파우치, 옷까지, 심지어 속옷까지 모두 꺼내야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호텔 예약증 있나요? 은행 잔고 증명서는요? 리턴 항공권 보여주세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왜 파리에 왔습니까? 사업차 왔습니다. 패션 관련 미팅이 있어요. 얼마나 머무를 겁니까? 일주일 정도요. 누구를 만납니까? 브랜드 담당자들이요. 대답할 때마다 심사관의 눈빛은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자에 앉아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았죠. 옆 심사대가 보였어요. 한국 여권을 든 여성이 심사관과 가볍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파리는 처음이세요? 네, 정말 기대돼요.
심사관도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봉보야죠. 도장이 찍혔어요. 단 2분도 안 걸렸죠. 그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이 시간째였습니다. 다른 심사대를 봤어요. 미국 여권을 든 남성이 통과했습니다. 3분. 독일 여권을 든 커플도 통과했어요. 5분. 일본 여권을 든 가족도 웃으며 나갔습니다. 4분. 그런데 저는요. 아직도 별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3시간이 지났어요. 배가 고팠지만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죠. 화장실도 가고 싶었지만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호출됐어요. 이 가방들 다 본인 거 맞나요? 네, 제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죠? 제가 패션 사업을 하거든요. 콘텐츠 촬영용이에요. 심사관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방을 하나하나 뒤졌어요. 4시간째.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억울했어요. 수치스러웠죠. 아까 라이브에서 143만 명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줬던 제 모습은 어디 갔을까요? 지금 저는 범죄자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옆 심사대를 또 봤어요. 한국 여권을 든 또 다른 여성이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심사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K-팝 좋아해요. 한국 드라마도 봐요. 여성도 웃으며 대답했죠. 감사해요. 팔이 너무 기대돼요. 도장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2분. 그녀는 유유히 나갔어요. 제 명품 가방 10개가 다 열리고 모든 서류가 검토되는 동안 옆줄 사람들은 120초 만에 웃으며 통과했습니다. 5시간째. 드디어 허가가 떨어졌어요. 가도 됩니다. 심사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했죠.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가방을 다시 정리하는데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발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리무진 기사도 지쳐 보였어요. 오래 기다리셨죠? 제가 미안하게 말하자 기사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파리거리가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창밖으로 파리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에펠탑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유리창에 이마를 댄 채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달라져야 해.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내일은 더 잔인할 거라는 걸요.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5시간 동안 별실에 갇혀있던 기억이 계속 떠올랐죠. 핸드폰을 켰습니다. 위챗 알림이 폭주하고 있었어요. 언니 팔이 도착했어요? 콘텐츠 언제 올라와요? 샹젤리제 사진 기대돼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셀카를 찍었습니다. 에펠탑 야경을 배경으로요. 파리 도착.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업로드 버튼을 눌렀어요. 댓글이 순식간에 달렸죠. 다음 날 아침 9시. 거울을 봤습니다.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컨실러를 두껍게 발라 가렸죠. 샤넬 재킷을 입고 에르메스 가방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달라질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샹젤리제 거리에 도착했습니다. 루이비통 본점이 보였어요. 화려한 쇼윈도, 세련된 외관. 라이브를 켰죠. 여러분, 드디어 루이비통 본점이에요. 지금 들어갑니다. 접속자 수가 85만 명을 넘었습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매장 문을 열었어요. 입구에서 직원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예약 있으세요? 영어로 물었어요. 아니요, 그냥 쇼핑하러 왔는데요. 제가 대답했죠.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약 없으면 입장 불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예약할 수 있나요? 오늘은 풀이에요. 다음 주나 가능할 겁니다. 당황했습니다. 라이브는 켜져 있었고 85만 명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가 중국에서 온 인플루언서인데요. 팔로워가 2200만 명이나 되거든요. 직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규정이에요. 그때 제 뒤에서 서양 커플이 다가왔어요.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가세요. 아무 제지도 없었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저 사람들은요? 예약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직원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단골 고객이세요. 라이브를 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댓글창엔 이미 물음표가 가득했죠. 무슨 일이에요? 왜 안 들어가요? 예약이 왜 필요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처 카페로 갔어요. 에스프레소를 시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30분을 기다렸죠. 다시 루이비통 매장으로 갔어요. 이번엔 다른 직원이었습니다. 예약 있으세요?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아까 와봤는데 안 된다고 해서요. 지금은 괜찮을까요? 직원이 태블릿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시스템 점검 중이에요. 오늘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스템 점검. 방금 다른 손님들은 멀쩡히 들어가던데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근처 비스트로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어요. 예약 있으세요? 또 같은 질문이었죠. 아니요, 그냥 식사하러 왔는데요. 직원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저쪽 구석자리 괜찮으세요?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화장실 바로 옆이었어요. 주변을 봤습니다. 빈자리가 많았어요. 창가 쪽에도 중앙 테이블에도요. 다른 자리는 안 되나요? 제가 물었죠. 예약석이에요. 직원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메뉴판을 받았죠. 오늘의 메뉴로 주세요. 주문했지만 직원의 표정은 떨떠름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이고 가버렸어요. 와인 리스트를 보고 싶었지만 아무도 가져다 주지 않았죠. 그때 한국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어요. 어서 오세요. 창가 자리 안내해 드릴게요. 예약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여성은 편안하게 자리에 앉았어요. 직원이 와인 리스트를 건네며 친절하게 설명했죠. 오늘 추천 와인은 이거예요. 음식이랑 잘 어울립니다. 제 음식은 3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한국 여성의 음식은 15분 만에 나왔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음식이 나왔을 때쯤 식욕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억지로 포크를 들었어요. 맛이 느껴지지 않았죠. 그저 씹고 삼킬 뿐이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왔어요. 밖에서 휴대폰을 켰습니다. 라이브를 다시 시작했죠. 얼굴엔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여러분, 파리 정말 아름답죠? 방금 루이비통 본점 다녀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일 다시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정말 맛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역시 파리는 달라요. 언니 얼굴 왜 그래요? 피곤해 보여요. 빨리 쇼핑 영상 보고 싶어요. 저는 계속 웃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만큼은요. 호텔로 돌아왔어요. 방문을 닫자마자 가방을 던졌습니다. 거울을 봤죠. 억지로 지었던 미소가 사라졌어요. 지친 얼굴만 남았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내일은 더 특별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해.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팬들의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죠. 기대에 찬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걸 어떻게 보여주지? 창밖 에펠탑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게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죠. 다음 날 아침 다시 샹젤리제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디올 매장이었어요. 이번엔 다를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매장 문을 열었죠. 진열대에 새로운 디자인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만지려는 순간 직원이 다가왔어요. 만지지 마세요.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죠. 구경하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말했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님이 너무 많아서요. 만지시면 다른 분들이 불편해하세요. 주변을 둘러봤어요.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산한 편이었죠.
다른 손님들은 자유롭게 가방을 만지고 있었어요. 유럽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가방을 열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직원은 옆에서 미소 지으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모멸감이 밀려왔죠. 아무 말 없이 매장을 나왔어요. 샤넬 매장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직원들이 제 쪽을 보며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들키지 않으려 했지만 다 보였어요. 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친절하지 않은 목소리였죠. 클래식백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직원이 단답했어요. 그런데 진열대를 보니 클래식백이 버젓이 놓여 있었죠. 검은색, 베이지색 모두요. 저는 그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는데요. 직원이 잠깐 당황하더니 말했어요. 아, 그건 예약 상품이에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무 말 없이 매장을 나왔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식욕은 없었어요. 그래도 어딘가는 들어가야 했죠. 작은 레스토랑을 발견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예약 있으세요? 또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없는데요. 제가 대답했죠. 직원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구석 자리를 가리켰어요.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화장실 근처, 냉장고 옆, 소음이 심한 주방 가까운 자리. 빈자리는 많았는데 말이에요. 앉았습니다. 메뉴를 받았어요. 주문했지만 음식은 늦게 나왔죠. 3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한국인 가족이 들어왔어요. 부모님과 어린 아이 둘이었죠.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창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쪽이 전망이 좋아요. 아이들에게 물까지 먼저 가져다 줬어요. 음식도 금방 나왔습니다. 15분도 안 걸렸죠. 저는 포크를 놓았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어요. 같은 아시아인데 왜 다르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죠. 웃으며 쇼핑백을 들고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만 이 도시에서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에르메스 매장 앞을 지나갔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또 같은 대우를 받을까봐 두려웠죠.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을 바라봤죠. 모두가 환영받는 것 같았습니다. 저만 빼고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었죠.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울이 보였어요. 다가갔죠. 제 얼굴을 봤습니다. 억지로 지었던 미소를 또 지어봤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 국적이 도둑처럼 취급받는 순간 내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다.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죠. 팬들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어요. 언니 오늘 콘텐츠는요? 쇼핑 영상 기다려요. 명품 하울 빨리 보고 싶어요.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답할 수가 없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파리의 저녁이었어요. 석양이 아름다웠죠. 하지만 제겐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 나만 이런 거지? 또 소리내어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고요한 방 안에 제 목소리만 울렸죠.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타고 흘렀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매장 직원들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죠. 레스토랑 구석 자리가 생각났습니다. 한국인 가족에게 쏟아졌던 환대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 3시 핸드폰을 켰습니다. 라이브를 시작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팬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 지금 파리에서 무시당하고 있어요라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다시 핸드폰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 누워 있었어요. 내일이 두려웠죠.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눈을 떴어요.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팠죠.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젯밤 울었던 흔적이었죠. 화장을 했습니다. 컨실러를 두껍게 발랐어요. 파운데이션도 한 겹 더 덧발랐죠. 오늘은 달라야 해.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샹젤리제로 또 나왔어요. 샤넬 매장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입구에서 직원이 다가왔어요. 미소는 없었습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물었죠. 순간 멈칫했습니다. 뇌리를 스치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어제의 냉대, 그제의 모멸, 공항에서의 오시간. 그리고 한국 여성들이 받았던 환대. 서울에서 왔어요.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즉시 변했어요. 환한 미소가 번졌죠. 아, 한국에서 오셨군요. 어서 오세요. 목소리 톤까지 달라졌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VIP룸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쾌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VIP룸은 조용하고 우아했습니다. 부드러운 소파, 은은한 조명, 벽에 걸린 샤넬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 다른 직원이 샴페인을 가져왔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커피도 준비해 드릴까요? 친절했습니다. 진심으로 친절했어요. 신상품 보여드릴게요. 한국 고객님들께만 먼저 공개하는 거예요. 직원이 검은색 벨벳 천으로 덮인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천을 벗기자 한정판 디자인이 나타났어요. 아직 매장에 나오지 않은 제품이에요. 다음 주에 출시되는데 미리 보여드리는 거죠. 가방을 만졌습니다.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번 메어보세요라고 권했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직원이 옆에서 칭찬했어요. 정말 잘 어울리세요. 한국 분들은 역시 스타일이 좋으셔요. 쾌감이었습니다. 달콤했어요. 이틀 동안 느꼈던 모멸감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죠. 환대받는다는 느낌, 존중받는다는 느낌. 서울 두 글자가 이런 대우를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낯설었죠. 이게 나인가? 구매하시겠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이걸로 할게요.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장을 나왔습니다. 가방을 들고 거리를 걸었어요. 발걸음이 이상했습니다. 가볍기도 하고 무겁기도 했죠.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에펠탑 근처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테라스 자리였죠. 도착해서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예약한 김. 아니, 한국에서 온 손님이에요.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안내했어요. 어서 오세요. 가장 좋은 자리 준비해뒀습니다. 테라스 한가운데 에펠탑이 정면으로 보이는 자리였죠. 곧 에펠탑에 불이 켜질 거예요. 타이밍 완벽하시네요. 앉았습니다. 와인 리스트를 건네받았어요. 추천해드릴까요?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와인 리스트조차 받지 못했는데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빠르고 정성스러웠어요. 플레이팅도 아름다웠죠. 맛있게 드세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에펠탑에 불이 켜졌어요. 반짝이는 불빛이 파리의 밤을 수놓았죠. 아름다웠습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저는 음식을 제대로 맛보지 못했어요. 입에 넣고 씹었지만 무슨 맛인지 몰랐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서울에서 왔다고 말했을 때의 그 환대. 림페이라고 말했을 때의 그 냉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와인잔을 들었어요. 한 모금 마셨죠.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씁쓸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라이브를 켤까 고민했어요. 팬들에게 이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줄 수 있었죠.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서울에서 왔다고 거짓말해서 이 자리에 앉았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에펠탑을 바라봤어요. 불빛이 반짝였죠.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봤어요. 쇼핑백을 든 제 모습이 비쳤죠. 샤넬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원했던 거였어요. 이틀 동안 그토록 갖고 싶었던 대우.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어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죠. 한참 바라봤습니다. 욕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화장을 지웠습니다. 컨실러가 지워지고 파운데이션이 지워지고 립스틱이 지워졌죠.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거울 속 제 눈을 봤어요. 나는 누구인가?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서울 두 글자가 내 28년 정체성을 지워버렸다. 중얼거렸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떠올랐어요. 어디서 오셨나요? 그 질문이요. 그리고 제 대답. 서울에서 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이 만들어낸 환대는 진짜였어요.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잠들지 못했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쾌감과 죄책감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내일도 서울에서 왔다고 말할까?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이 밝아졌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어제의 거짓말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거울을 봤죠.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어제의 거짓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오늘은 루브르 박물관이었습니다. 문화 콘텐츠를 찍기로 했거든요. 팬들도 기대하고 있었죠. 준비를 하고 호텔을 나섰어요. 루브르 박물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10시였는데 이미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어요. 저도 줄 뒤에 섰죠. 그때 옆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어였어요.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었죠. 40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가이드가 큰 깃발을 들고 앞장서고 있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빨리빨리. 가이드가 소리쳤습니다. 단체 관광객들이 줄을 무시하고 앞으로 밀고 들어갔어요. 새치기였죠. 유럽 사람들이 항의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줄 서세요. 하지만 관광객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떠들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죠. 한 프랑스 남성이 옆 사람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또 중국인들이야. 다른 여성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정말 싫어. 매번 이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같은 중국인이라는 게 부끄러웠어요. 겨우 입장했습니다. 보안 검사대를 지나야 했죠. 앞 사람들은 간단하게 가방만 열어 보이고 통과했어요. 제 차례가 됐습니다. 보안 요원이 제 가방을 가리켰어요. 다 꺼내세요. 또였습니다. 전수 검사였죠. 가방 앞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핸드폰, 지갑, 화장품, 물병. 이게 뭐예요? 요원이 선크림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선크림이에요. 열어보세요. 뚜껑을 열어 보여줘야 했죠. 뒤에 줄 선 사람들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겨우 검사를 마치고 들어갔죠. 전시실로 향했습니다. 모나리자가 있는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조용히 작품을 감상하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또 중국 관광객들이 나타났습니다. 큰 소리로 떠들며 작품 앞을 차지했어요. 셀카봉을 꺼내 작품과 함께 사진을 찍었죠. 한 남성이 작품 액자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와 제지했어요. 만지지 마세요. 하지만 남성은 웃으며 다른 작품으로 이동했을 뿐이었죠. 여성 한 명이 아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사진 찍어줄게. 아이가 뛰어다녔어요. 다른 관람객들이 비켜줘야 했죠.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다가가서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우리가 욕먹어요. 여성이 저를 노려봤어요. 내가 돈 얼마나 내고 왔는데 내가 뭐라고 떠들어. 무시당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중국인들 때문에 제대로 볼 수가 없네. 왜 매너가 없는 거야?
귀에 다 들렸습니다. 저도 중국인이었어요. 그들과 같은요. 전시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거울의 방에 도착했습니다. 사방이 거울로 둘러싸인 화려한 공간이었어요. 들어섰죠. 제 모습이 수십 겹으로 반사됐습니다. 어느 쪽을 봐도 제가 보였어요. 명품 가방을 든 저, 샤넬 재킷을 입은 저, 하지만 표정은 초라했습니다. 수십 개의 제 얼굴이 모두 지쳐 보였어요. 이게 나야?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괜찮으세요?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한국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죠.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인상이었어요. 네. 괜찮아요.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성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나현이에요. 패션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어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커피를 시켰어요. 나현이 먼저 말문을 열었죠. 아까 전시실에서 봤어요.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국에서 왔어요. 여기 와서 계속 무시당하고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같은 아시아인인데 한국 사람들은 환대받고 저는 도둑 취급받아요. 그래서 어제 거짓말했어요. 서울에서 왔다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VIP 대우를 받았어요. 나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힘드셨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나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도 90년대엔 똑같았어요. 외국에서 차별받고 무시당했죠. 중국 관광객들이 지금 겪는 일을 우리도 다 겪었어요. 나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30년 전 유럽 여행 갔을 때 한국인이라고 하면 식당에서 쫓겨났대요. 호텔에서도 예약을 거부당했고요. 저는 놀라서 나현을 봤어요. 정말요? 네. 그런데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나현이 물었습니다. 캠페인 때문이 아니에요. 정부 홍보 때문도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줄을 서고 조용히 말하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작품을 만지지 않는 것. 그런 작은 매너들이 쌓여서 이미지가 바뀐 거예요. 나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국가 이미지는 캠페인이 아니라 줄에 먼저 서는 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정부가 아니라 시민이 만드는 거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우리도 바뀔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나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시작해야 해요. 그게 당신일 수도 있죠. 저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팔로워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영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당신이 변화를 시작하면 팔로워들도 따라올 수 있어요. 나현이 미소 지었습니다. 거짓 이름으로 환대받는 것보다 본명으로 존중받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이번엔 다른 이유였죠. 카페를 나왔습니다. 나현과 헤어지며 악수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죠. 힘내세요. 응원할게요. 나현이 대답했습니다. 박물관을 나왔어요. 파리 거리를 걸었습니다. 하늘을 봤죠.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우리도 변할 수 있을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대답은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와 창밖을 봤어요. 에펠탑이 보였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팬들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라이브 버튼 위에 올렸죠. 누를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팬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준비가 필요했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나현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국가 이미지는 줄에 먼저 서는 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잠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눈을 떴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개운했죠. 며칠 만에 제대로 잔 것 같았습니다. 호텔 조식 레스토랑으로 내려갔습니다. 오전 8시 반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소음이 귀를 때렸죠. 중국어였습니다. 레스토랑 한쪽을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20명이 넘어 보였습니다. 테이블 3개를 붙여놓고 앉아 있었죠. 이거 맛있어. 더 가져와. 사진 찍자. 다들 모여봐. 웃음소리와 고함이 뒤섞였습니다. 아이들이 테이블 사이를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다른 테이블 사이를 달렸죠. 유럽 노부부가 깜짝 놀라며 비켰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제지하지 않았죠. 여자아이가 음료수 바에서 주스를 쏟았습니다. 바닥에 주황색 액체가 퍼졌어요. 아이는 그냥 가버렸죠. 어머니는 괜찮아, 다른 거 마셔라고 소리쳤을 뿐이었습니다. 음식 코너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접시에 음식을 산더미처럼 쌓아가고 있었어요. 베이컨 10줄, 소시지 8개, 팬케이크 5장. 한 남성이 빵 바구니를 통째로 자기 테이블로 가져갔죠. 뒤에 기다리던 프랑스 커플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테이블을 봤어요. 음식이 지저분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먹다 남은 소시지, 한 입 베어 문크루아상, 반쯤 마신 우유잔. 냅킨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한 여성이 테이블 위에서 아이에게 음식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입에서 음식을 뱉었어요. 그대로 테이블 위에 떨어졌죠. 옆 테이블에 한국인 부부가 앉았습니다. 어린 아이 둘과 함께였어요. 남자아이가 의자에서 내려와 뛰어다니려 했죠. 아버지가 무릎 위에 앉히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는 다른 분들도 계시잖아. 앉아 있어야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앉았어요. 어머니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접시에 적당량만 담겨 있었어요. 천천히 먹어. 흘리지 말고. 어머니가 냅킨을 아이 무릎에 펼쳐줬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조용했어요. 다 먹고 나서 아버지가 아이들과 함께 접시를 정리했죠. 냅킨도 접어서 접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커피만 마셨어요. 주변 유럽인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한 프랑스 여성이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다음부턴 다른 호텔로 가자.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이게 중국인의 위상인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파리거리가 내려다 보였어요. 사람들이 질서 있게 걷고 있었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오늘 말해야 해. 오후 3시. 라이브 시작 시간을 공지했습니다. 오늘 3시에 특별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꼭 들어오세요. 시간이 됐습니다. 라이브 버튼을 눌렀어요. 5분 만에 500만 명이 접속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목소리가 떨렸어요. 댓글창이 폭발했죠. 잠시 침묵했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 거짓말했어요. 서울에서 왔다고 했어요. 댓글창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초, 2초. 그리고 폭발했어요.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아, 왜요? 파리 공항에서 5시간 억류당했어요. 제 빨간 여권 때문이었죠. 명품 가방 10개를 다 열어야 했어요. 옆에서 한국 여권 든 사람은 2분 만에 통과했고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장에서도 문전 박대당했어요. 예약 없다고 시스템 점검 중이라고 거부당했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아무 제지 없이 들어갔어요. VIP룸까지 안내받았고요. 댓글창이 요동쳤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한 거예요? 이해돼요. 화가 나네요. 네. 그래서 거짓말했어요. 서울에서 왔다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샴페인 주고 VIP룸 안내하고 한정판 제품까지 보여줬어요. 서울 2글자가 제 28년 정체성을 지워버렸어요.
한국인이 뭘 아냐? 왜 스스로를 깎아내려? 분노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루브르에서 봤어요. 우리 단체 관광객들이 줄을 새치기 하고 작품 만지고 소란 피우는 걸요. 오늘 아침 호텔에서도 봤죠. 아이들이 뛰어다니는데 부모들은 방치하고 음식을 산처럼 쌓아놓고 남기고 테이블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어요. 댓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해외에서 창피했어요. 맞아요. 우리 문제가 있어요. 한 분을 만났어요. 한국 큐레이터였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한국도 30년 전엔 똑같았대요. 하지만 바뀌었다고요. 어떻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줄을 서고 조용히 말하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국가 이미지는 캠페인이 아니라 줄에 먼저 서는 한 사람으로 바뀐다고요. 댓글창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바뀌었어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도 바뀔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분이 흘렀습니다. 분노가 공감으로, 공감이 응원으로 변했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7일간 거짓으로 살았고 단 1시간의 진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늘부터 가짜가 아닌 림페이로 살겠어요.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겠어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함께 할게요.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응원합니다. 라이브를 껐습니다. 500만 명이 지켜봤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라이브를 끈 후 한참을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파리의 저녁이 물들어가고 있었죠.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알림이 폭주하고 있었어요. 위챗을 열었습니다. 메시지가 수천 개 쌓여 있었어요.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죠.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해외에서 비슷한 경험했어요. 우리 아이에게도 가르칠게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번엔 다른 이유였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해서가 아니었어요. 계속 생각했죠. 뭘 해야 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새벽 5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열었어요. 파리에서 찍었던 영상들을 불러왔죠. 공항 억류, 매장 거부, 레스토랑 차별. 하나도 올리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편집을 시작했어요. 자막을 달았죠. 줄을 서세요. 우리가 먼저 서면 세상이 우릴 다르게 봅니다. 조용히 말해요. 우리의 목소리가 작아질수록 우리의 위상은 커집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작은 습관이 국가 이미지를 만듭니다. 오전 9시. 첫 번째 캠페인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제목은 줄서기 챌린지 마이너스 나부터 시작합니다였어요. 10분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었죠.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게요. 아이한테 보여줬어요. 우리 회사에서도 공유했어요. 공유 횟수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점심때 두 번째 영상을 올렸습니다. 조용히 말하기 마이너스 우리의 품격이었어요. 호텔 조식장에서 찍었던 영상을 편집한 거였죠. 대조를 보여줬습니다. 시끄러운 중국 관광객들과 조용한 한국 가족의 모습을요. 논란이 일었습니다. 왜 우리를 깎아내려요? 한국을 띄우려고 하는 거예요? 비판 댓글도 많았어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인정해야 바뀌어요. 부끄럽지만 맞는 말이에요. 저녁에 세 번째 영상을 올렸습니다. 쓰레기 버리기 마이너스 작은 실천이었어요. 파리 거리에서 쓰레기를 줍는 제 모습을 담았죠. 처음엔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중국인 여성이 함께했어요. 그 다음엔 남성이, 또 다른 커플이 합류했습니다.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하루 만에 6천만을 돌파했어요. 3억 뷰 광고 콘텐츠보다 빨랐죠.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죠. 림페이님, 중국 관광청입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문제가 됐나? 걱정했어요. 홍보대사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말했죠. 저희가 추진하는 문명 관광 캠페인의 얼굴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얼떨떨했습니다. 제가 정부를 비판했는데요.
제가 말했어요. 그래서입니다. 진실을 말씀하셨으니까요.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일주일 후 베이징 대학교 강연장에 섰습니다. 학생 500명이 앉아 있었어요. 떨렸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린페이입니다. 목소리가 울렸어요. 파리에서 5시간 억류당했던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1시간 동안 모든 걸 말했습니다. 차별받았던 순간들, 거짓말했던 순간, 그리고 깨달음의 순간까지요. 국가 이미지는 한 사람의 매너에서 시작됩니다. 정부가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강연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근데 왜 우리만 바뀌어야 해요? 그들도 편견 있잖아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대답했죠. 맞아요. 그들도 편견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편견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편견을 깨는 건 그들이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가 바뀌면 그들의 편견도 바뀝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학생들이 일어섰어요. 강연장을 나오며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나현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해요. 응원합니다. 미소가 지어졌죠.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해요. 당신이 시작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캠페인 영상들의 조회수를 확인했죠. 줄서기 영상 3천만, 조용히 말하기 영상 2천만, 쓰레기 버리기 영상 6천만. 합계 1억 1천만 뷰였습니다. 댓글을 읽었어요. 오늘 지하철에서 줄 섰어요. 레스토랑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공원에서 쓰레기 주웠어요.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더우인 라이브를 켰습니다. 300만 명이 접속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저도 여러분도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계속해야 해요. 채팅창이 움직였습니다. 매일 실천하고 있어요. 친구들에게도 알렸어요. 우리 회사에서 캠페인 시작했어요. 3억 뷰 광고보다 6천만의 줄서기가 더 큰 혁명이에요. 제가 말했죠. 돈이 아니라 매너가, 명품이 아니라 품격이 우리를 바꿔요. 라이브를 끝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베이징의 밤이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페이야, 뉴스 봤어. 엄마가 자랑스럽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떳떳해. 통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잠이 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어요. 꿈을 꿨죠. 파리 거리에서 중국인들이 줄을 서고 조용히 말하고 쓰레기를 줍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미소 지으며 환영하는 꿈이요. 로마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라고 믿었어요. 아니, 다르게 만들 거였죠.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라이브를 켰습니다. 200만 명이 접속했어요. 여러분, 이번엔 린페이로 갑니다. 거짓 없이요. 댓글이 쏟아졌죠. 응원해요. 멋있어요. 함께 할게요. 로마 피우미치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섰어요. 심장이 뛰었죠. 빨간 여권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사관에게 여권을 건넸습니다. 남성이었어요. 여권을 받아들더니 화면을 봤죠.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린페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네. 대답했습니다. 심사관이 미소 지었어요. 당신 영상 봤어요. 줄서기 캠페인요. 이탈리아식 억양의 영어였죠. 정말 좋았어요.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얼떨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배워야 해요. 당신처럼 솔직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환영해요. 로마 즐기세요. 5분이었습니다. 단 5분 만에 통과했어요. 거짓말 없이 린페이로요. 게이트를 나서며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핸드폰을 들었죠. 사진을 찍었습니다.
도장 찍힌 여권을 들고요. 호텔로 향했습니다. 체크인을 했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림페이님, 객실 업그레이드 해드렸어요. 저희 호텔에서 캠페인 응원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방에 들어갔습니다. 테라스가 있었어요. 콜로세움이 보였죠. 라이브를 켰습니다. 300만 명이 접속했어요. 여러분, 오늘 난 가짜 이름 없이 5분 만에 통과했어요. 이번엔 내 여권으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사관이 제 캠페인을 알고 있었어요. 응원해줬어요.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축하해요. 우리도 바뀌고 있어요. 자랑스러워요. 다음 날 아침 스페인 광장 근처 명품 거리로 갔습니다. 구찌 매장 앞에 섰어요. 심호흡을 했죠.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다가왔어요. 어서 오세요. 미소였습니다. 진짜 미소요. 도와드릴까요? 구경하러 왔어요. 제가 말했죠. 매장을 나왔습니다. 가방을 샀어요. 정당하게 림페이로요. 트레비 분수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줄을 서서 사진을 찍고 있었죠. 중국인 커플이 보였습니다. 조용히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진을 찍고 나서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렸죠.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분이시죠? 중국어로 물었어요. 커플이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캠페인 보셨어요? 제가 물었죠. 여성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림페이님이시죠? 영상 보고 우리도 바꾸기로 했어요. 오늘 로마에서 줄도 서고 쓰레기도 안 버리고 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남성이 말했어요. 언니 덕분에 오늘 레스토랑에서 좋은 대우 받았어요. 중국인이라고 했는데 직원이 환영해줬어요.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트레비 분수 앞에서요. 저녁 호텔 테라스에서 라이브를 켰습니다. 400만 명이 접속했어요. 석양이 로마를 물들이고 있었죠. 여러분, 오늘 로마에서 제가 본 거 알아요? 우리예요. 변하고 있는 우리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한 커플을 만났어요. 캠페인 보고 실천하고 있대요. 그리고 환대받고 있었어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나도 오늘 실천했어요. 친구들이 달라졌어요. 우리 동네에서 캠페인 시작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긴 여정이죠. 하지만 우리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씩 한 걸음씩요. 제가 말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콜로세움에 불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 건물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저 건물처럼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 우리도 저렇게 빛날 거예요. 본명으로 떳떳하게요. 라이브를 껐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나현이었어요. 로마 어때요? 완벽해요. 림페이로 환영받고 있어요. 제가 대답했죠. 알았어요. 당신은 해낼 줄 알았어요. 나현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림페이로 환영받았다. 거짓 이름도 가짜 미소도 필요 없었다. 그냥 나였다. 그걸로 충분했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어요. 림페이로 맞이할 내일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작은 인식의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